한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없고 말이지. 이거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독립국가를, 주권국가를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되겠다. 환수란 말씀입니다. 요 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까 신행정 수도 건설한다 해놓고 수도 이전을 획책했던 것과 똑같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대못은 노무현이가 전부 사기적으로 박은 대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여기까지. 왜 사기냐? 왜 그 사기 첫째, 전쟁이 나면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럼 전쟁 지휘한다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합니까? 연합사 사령관은 누구 지시를 받느냐? 한국과 미국 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대통령이 구성하는 군사위원회라는 데서 전쟁 지침을 연합사 사령관들한테 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 지침, 즉 우리가 반격을 할 때 휴전선을 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협의해서 행사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해서 행사하는 거니까 공평하게 50대 50%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한국 대통령한테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수란 말 썼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50대 50% 같이 가지고 있는 전쟁 지도권을 자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미국한테 주버린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겠다. 환수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환수란 말을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철없는 이 철부지들은 미국한테 준 거니까 우리 돌려받아야 되지. 환수 돌려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좋다 해가지고 그 말에 다 속아는 거죠. 그래도 여론조사에 보면 그때 60% 70%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체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해체되면은 우선 한국에는 두 개의 군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전에는 지금은 뭐냐면 한미합동군입니다. 한미합동군 체제예요. 한국군과 미군이 나눠집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나눠져요. 이것은 전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한반도라는 요 좁은 데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지휘하는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원화가. 이게 나눠져 버리면 그것은 서로 자원사에서 오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 지도의 일원화입니다. 요거 좁은 한국에서 미군은 미군대로 작전하고 한국은 한국군대로 작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위배대가 굉장히 비능률적인 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자세히 본 북한군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죠. 남침을 할 때 미군은 치지 않죠. 한국군만 치죠. 한국군만 친다. 그런데 기습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서울을 포위를 했다. 그런데 미군은 치지를 않는다. 미군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국 의회가 미군은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또 서울은 이미 포위가 되어버렸는데 미군을 한국에 파병하는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그 불리한 전장으로 미군을 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죠. 안 보냅니다. 보낼 것 같습니까? 안 보내죠. 더구나 그때쯤 되면 북한이 뭐라고 고발을 치느냐. 핵무기를 쓰겠다. 만약 미국이 저원군을 보내면은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고발을 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미 전세는 불리하게 되었는데 이건 총알바지가 아니라 핵폭탄바지로서 젊은이들을 보내는 그런 결의를 미국 의회가 하겠습니까? 유권자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은 남침이 있더라도 미군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면 전략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군대가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항복하라. 그럼 항복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면 휴전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2천만 수도권을 포위한 상태에서 우리 휴전하자. 휴전한 다음에 우리 평화적 통일을 논의하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포위된 서울에서 이명박 정부나 또는 좌파 정부가 있다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박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남한에 수십만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휴전하자. 이 기회에 평화적으로 연방제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막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으려면 총을 쏴야겠죠. 한쪽에는 북한군하고 싸우고 한쪽에는 남쪽에 종북 세력하고 싸우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걸 아마 진정하려면 수백만 명을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또 서울을 포위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반격을 당할 처지가 생겼다. 북한군이. 이렇게 하면 또 핵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우리 자진해가지고 휴전선 북쪽으로 물러나겠다. 그런데 반격한다고 휴전선 넘기만 해봐라. 그때는 우리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 핵무기를 쓰겠다. 그럼 휴전선 넘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북한군 입장에서는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항복을 받을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밑져야 본전이다. 핵 때문에 휴전선 북쪽으로의 반격은 핵으로서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라는 것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활을 쏘는 군대하고 총을 가진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고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핵을 없애야 된다. 여기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 그 핵에 대해서 유일한 제휴장치인, 견제장치인 한미연합사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맞춰서 해체하기로 한 게 노무현이니까 이거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반역입니다. 반역이고 우리 심장에 가장 깊이 박힌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부르두면 해체가 될 거예요. 해체된 다음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었죠. 늦었습니다. 그때 무슨 주한미군이 축소될 것입니다. 공군 중심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얼마 많지 않아요. 2만 5천 명 아닙니까? 그게 한 1개 여단 정도로 줄어드는 거.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 글로 1개 사단 뽑아버리면은 여기에는 기관에서 지상군 한 1개 여단 정도 남고 공군 전투 비행단, 오산, 군산 이런 데 한 2개 정도 남고 물러난다. 그걸 본 종북 세력들은 용기 뵙게 해가지고 더욱 과감하게 투쟁을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 기회주의적인 부자들은 이게 상황이 주한미군이 나가는구나. 우리가 살 길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좌익들한테 돈을 좀 대줘가지고 우리가 적화 통일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보험 좀 걸어놔야 되겠다. 또 이때는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로 곳곳에 들어온다. 중국 관광객이 1년에 한국에 1,000만 명이 들어온다. 이래 되면은 중국의 그 압도적인 힘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북한까지 편성을 한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남한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연합사 해체를 막지 못하면은 한미 연합사 해체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좌파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반드시 연합사 해체는
폐기를 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일개 여단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연합사회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다시 논의하자 해가지고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500명을 보내서는 안 되죠. 적어도 일개 여단 정도는 가야 되는데 500명 보내겠다고 합니다.